누구야, 저 여자? 바람 피우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새벽 2시 62세의 그녀는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문자 한 통, 윤미경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이사님, 내일 3시에 뵙겠습니다. 윤미경,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 4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문자 기록을 스크롤했습니다. 7월, 8월, 9월, 석 달 동안 남편은 이 여자와 비밀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일정 확인했습니다. 그 날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대체 무슨 일정이고 무슨 이야기를 만나서 한다는 걸까?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통장에서는 매달 15일, 정확히 50만 원씩 6개월 동안 300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누구에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자식 둘을 낳아 키웠습니다. 그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40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하게 됩니다. 38년을 함께 산 남편을 미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 남편이 볼 일 있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는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남편의 차를 뒤쫓았습니다.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 수원역 인근 상가 건물. 남편이 들어간 문에는 이런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해피투어 여행사. 여행사? 누구와 여행을 가려고? 그녀는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50대로 보이는 여자가 웃으며 서류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웃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웃음을. 그 순간 그녀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38년 자신의 청춘을 바쳤습니다.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남편이 야근할 때 혼자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인 겁니까? 이렇게 배신당하는 겁니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 증거를 모아서 깨끗하게 끝내자.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뒤졌습니다. 숨겨둔 것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바람의 흔적. 그런데 서랍 맨 아래에서 그녀의 손에 잡힌 것은 낡고 빛바랜 작은 수첩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1984년부터 시작된 40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을 다 읽었을 때 그녀는 알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이 무뚝뚝한 남자가 40년 동안 얼마나 자신을 사랑해 왔는지, 그리고 윤미경이 대체 누구였는지.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은 분명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미안함과 후회와 그리고 가슴 벅찬 감동의 눈물을.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 40년간 말하지 못한 한 남자의 사랑, 그리고 그 침묵이 만들어낸 오해와 진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야기는 그 운명의 밤으로부터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4년 9월 초 경기도 용인 40년을 함께 산 노부부의 집. 그 집에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침 6시 30분 김순희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 프라이를 부치고 반찬 그릇을 꺼내 식탁에 놓는 익숙한 손놀림. 결혼하고 38년. 그녀가 아침 식사를 거른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아이들 낳고 몸이 아팠을 때도, 친정어머니 돌아가셔서 펑펑 울었던 날도 그녀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 박종수가 일어났습니다. 65세, 경남 남해 출신, KB국민은행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지점장으로 정년퇴직, 지금은 화성의 중소철강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남자. 그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순희 씨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밥 먹으라고 말했지만 돌아온 것은 신문 넘기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국간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짧은 응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30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말은 고작 3마디. 순희 씨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에는 과묵한 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말이 없어서 듬직해 보였고 표현을 안 해서 속이 깊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40년을 살고 보니 그건 멋이 아니라 그냥 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종수는 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나간다는 말만 짧게 남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순희 씨가 등 뒤에 대고 말했습니다. 오늘 뭐 하는 날인데? 남편이 돌아보며 뭐라고 물었습니다. 순희 씨는 아니라고, 그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오늘은 9월 8일, 두 사람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38주년. 순희 씨는 식탁에 남겨진 빈 밥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워진 그릇. 맛있게 먹긴 했구나. 그런데 그 말을 왜 못할까? 밥 잘 먹었어.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 순희 씨는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38년째 이 밥상을 차리고 있는 걸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사람을 위해. 같은 시각, 경기도 화성산업단지. 박종수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그는 말없는 호랑이로 통했습니다. 무섭지는 않지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 칭찬도 질책도 잘하지 않는 사람.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하며 몸에 밴 과묵함은 퇴직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직원들이 모두 식당으로 간 사이 종수는 홀로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수첩 한 권. 표지가 닳아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너덜너덜했습니다. 종수는 그 수첩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2024년 9월 8일 결혼기념일. 아침에 또 아무 말 못했다. 순희 표정이 안 좋아 보였다. 미안하다. 그는 수첩을 덮어 서랍 안에 넣고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무뚝뚝한 남자가 수십 년 동안 이 수첩에 무엇을 적어왔는지, 그리고 이 수첩의 존재가 훗날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순희 씨에게 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33세, 결혼 2년차 전업주부, 어머니와 가장 자주 연락하는 자녀였습니다. 수진은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힘없다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순희 씨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 때문이냐고. 한참의 침묵 끝에 순희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결혼기념일이었다고. 아버지는 아침밥 먹고 출근했다고. 그게 다라고.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한마디 할까 물었지만 순희 씨는 됐다고 했습니다. 괜히 분위기만 이상해진다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요즘 아버지랑 대화는 좀 하느냐고. 순희 씨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퇴근하면 밥 먹고 TV 보고 자. 나한테 하는 말은 밥 줘. 어디 갔어. 그게 다야. 전화를 끊고 나서 순희 씨는 한참을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은 외롭다고 했습니다. 같이 사는데 혼자인 것 같다고. 그 말을 차마 따르게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며칠 후 추석이 되었습니다. 아들 재민과 딸 수진 부부가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거실에 모인 가족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방문을 두드려 인사를 드렸지만 종수는 나중에 나간다며 TV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떠냐고. 그냥 그렇지 뭐. 대화가 거기서 끊겼습니다. 사위 정우가 분위기를 살려보려 건강 이야기, 등산 이야기를 꺼냈지만 종수의 대답은 한마디,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가족들은 어색하게 밥만 떴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식탁 위를 맴돌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종수가 일어섰습니다. 방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명절인데 가족끼리 좀 얘기하자고. 엄마가 음식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종수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뭘 어쩌라고. 방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재민이 동생을 달랬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그러시잖아. 그만하라고. 순희 씨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됐다고. 그냥 먹자고. 그녀의 눈에도 물기가 맺혀 있었지만 아무도 그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웃음소리 없는 추석, 대화 없는 가족 모임.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돌아갈 때 수지는 어머니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너무 힘들면 언제든 전화하라고. 현관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순희 씨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명절이 뭐가 명절인가. 오히려 더 외롭구나. 그날 밤 순희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일어난 그녀는 거실 테이블 위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방에서 자고 있는 남편이 거실에 두고 간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알림이 떴습니다. 순희 씨는 무심코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종수 이사님, 내일 3시에 뵙겠습니다. 윤미경. 순희 씨는 그 이름을 처음 보았습니다. 38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남편, 무뚝뚝하지만 바람 피울 사람은 아니라고 굳게 믿어왔던 남편. 순희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의 문자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15일. 네, 그 날짜로 진행하겠습니다. 8월 28일. 감사합니다.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9월 5일, 다음 주 수요일 3시에 뵙겠습니다. 두 달 동안 이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다 뭐지? 당신, 이 여자가 대체 누구야? 그날 밤 순희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쌓아온 신뢰가 윤미경이라는 이름 석자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남편 몰래 통장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40년의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 그것은 단 하나의 이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자신의 상상과 얼마나 다른지를.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날 순희 씨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30분 뒤 그녀가 향한 곳은 집 근처 KB국민은행이었습니다. 남편이 35년을 일했던 바로 그 은행. 순희 씨는 번호표를 뽑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공동명의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최근 6개월 거래 내역을 출력해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별다른 의심 없이 프린터를 돌렸습니다. 순희 씨는 종이를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평범한 지출 내역들 사이에서 그녀의 눈이 멈췄습니다. 4월 15일, 출금 50만 원. 5월 15일, 출금 50만 원. 6월 15일, 출금 50만 원. 7월, 8월, 9월, 매달 15일, 정확히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 순희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출금처는 현금 인출로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갔는지, 어디에 쓰였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 일이라고? 회사 일에 왜 매달 현금이 필요하지? 그것도 정확히 15일마다? 순희 씨는 은행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뭔가 있다. 분명히 뭔가 있다. 며칠 후 순희 씨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시간, 물소리가 욕실에서 들려올 때 그녀는 거실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비밀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세 번째 시도, 화면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38년 동안 같은 비밀번호를 쓰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 4자리. 순희 씨는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그 이름을 찾았습니다. 윤미경. 대화 내역이 길었습니다. 3개월치 순희 씨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7월 3일. 이사님, 문의 주신 건 검토 중입니다. 7월 20일. 네, 그 일정이면 가능합니다. 8월 5일. 세부 사항은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8월 28일. 감사합니다.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9월 10일. 속초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속초. 그 단어가 순희 씨의 눈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남편이 3달 동안 이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것, 만나자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자신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 욕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희 씨는 황급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 TV를 켰습니다. 종수가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희 씨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38년 동안 그래왔듯이 순희 씨는 TV 화면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윤미경이라는 이름만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순희 씨는 딸 수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분당, 차로 40분 거리. 그녀는 그 40분 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딸에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걸까? 아버지를 의심하고 있다고,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그런 말을 자식에게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38년을 함께한 남편, 40년 가까이 믿어온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순희 씨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순희 씨는 말없이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수진이 불안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순희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윤미경이라는 이름, 새벽에 온 문자, 석 달치 대화네요. 매달 빠져나가는 50만 원, 그리고 남편의 침묵. 수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럼 아빠가 진짜로? 순희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모르겠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38년인데 이렇게 속을 수가 있어? 수진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모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머릿속도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사람. 다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장으로서 묵묵히 가족을 지켜온 사람. 그런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보여준 증거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오빠 재민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나야. 급한 거 아닌데. 아빠 얘기 좀 하자. 재민은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야, 함부로 판단하지 마.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니야. 오빠,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엄마가 직접 봤다니까. 그래도 확실하지 않잖아. 오빠는 맨날 아빠 편이야. 엄마 심정은 생각 안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매 사이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과묵하고 표현이 서툴고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우는 성격. 그래서인지 아버지를 더 이해했고 아버지 편에 서는 일이 많았습니다. 반면 수진은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감정이 풍부하고 공감 능력이 높고 가족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격. 그래서 어머니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위 정호도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장인어른을 향한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10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 순희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수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구두를 신고 외투를 걸치는 소리. 순희 씨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볼 일 있어. 나갔다 올게. 순희 씨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심은요? 밖에서 먹을 거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희 씨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남편이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희 씨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토요일 회사는 쉬는 날. 볼 일이 있다고? 무슨 볼일?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지? 순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38년을 함께 산 남편을 미행한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외투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을 때 남편의 차는 이미 단지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재빨리 택시를 잡았습니다. 저 앞에 은색차 따라가 주세요. 택시 기사가 의아한 눈으로 백미러를 봤지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남편의 차를 따라 수원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순희 씨는 뒷좌석에 앉아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제발 아니길. 제발 내 착각이길. 제발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게 아니길. 38년 젊음을 바쳤습니다. 아이들을 낳아 키웠습니다.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그 세월이 거짓이 아니길. 30분쯤 달렸을까? 남편의 차가 수원역 인근 한 상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순희 씨는 택시에서 내려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종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상가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문 앞에서 멈추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희 씨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문에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행사? 왜 여행사에? 누구와 여행을 가려고? 순희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나 상가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50대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웃으며 서류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여자구나. 윤미경, 당신이 몰래 만나던 여자. 저 여자 때문에 나한테 말이 없었던 거야? 38년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순희 씨는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38년의 세월이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파랬습니다. 38년 전 이런 가을날에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할 줄 알았습니다. 늙어서 손잡고 산책하는 그런 노부부가 될 줄 알았습니다. 순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이혼할 때 필요할 테니까.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명함, 오래된 영수증들, 그리고 맨 아래 무언가 손에 잡혔습니다. 작고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닳아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너덜너덜했습니다. 그런데 표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희 씨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왜 내 이름이 여기 적혀 있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84년 5월 3일. 오늘 순이를 처음 만났다.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일하는 여자. 웃는 얼굴이 예뻤다. 말을 걸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다. 순희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40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그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 수첩에는 40년의 세월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희 씨의 눈이 멈췄습니다. 40년 전 대구 동성로 백화점 그녀가 의류 매장에서 일하던 시절 그때 종수는 남해에서 막 대구로 발령받은 새파란 은행원이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백화점에 와서 넥타이 코너를 서성거리던 청년. 순희 씨는 그 청년이 자신을 보러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면서도 말 한마디 못 거는 어눌하고 순진한 남자. 그게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날짜까지 정확하게. 순희 씨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4년 6월 10일. 오늘도 백화점에 갔다. 순이가 나를 보고 웃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내일은 꼭 말을 걸어야지. 또 다음 페이지. 1984년 7월 8일. 드디어 말을 걸었다. 저 커피 한 잔 사도 될까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걷기 힘들었다. 순희 씨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앞 다방 어색하게 마주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시던 그 시간 종수는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며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은행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그날 나눈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어색한 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1984년이 지나고 1985년이 되었습니다. 1985년 3월 15일. 오늘 순이에게 청혼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그 말 하나 하는데 한 달이 걸렸다. 순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울 뻔했다. 겨우 참았다. 순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종수의 자취방 앞 봄바람이 불던 저녁 그가 어눌하게 내민 손에는 작은 반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이는 펑펑 울었습니다. 기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종수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래서 순이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안 기뻐요? 종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그게 서운했습니다. 나만 기쁜 건가? 이 사람은 감정이 없는 건가? 그런데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도 울 뻔했다. 겨우 참았다. 순희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울고 싶었던 거야. 이 사람도. 근데 왜 참은 거야? 왜 같이 울지 않은 거야? 1985년 9월 결혼식 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1985년 9월 8일. 오늘 결혼했다. 순이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들어왔다. 너무 예뻐서 숨이 멎을 뻔했다. 줄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렸다. 순이 얼굴만 봤다. 순희 씨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식장 하객들 앞에 선 두 사람. 순이는 떨리고 설레서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종수는 그 순간에도 표정이 없었습니다. 굳은 얼굴로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또 서운했습니다. 결혼식인데 좀 웃어도 되잖아. 하지만 수첩에는 진짜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예뻐서 숨이 멎을 뻔했다. 순희 씨는 수첩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왜 평생 말하지 않았어? 페이지는 계속 넘어갔습니다. 1986년 신혼여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986년 1월 3일. 순이랑 속초에 왔다. 바다가 예쁘다고 순이가 말했다. 아니, 순이가 더 예뻤다. 순이가 다음에 또 오자고 했다. 꼭 다시 데려와야지. 순희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속초. 윤미경과의 문자에서 봤던 그 단어. 설마
설마 그건.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순희 씨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7년 첫 아이 재민이가 태어났습니다. 1987년 4월 20일 아들이 태어났다. 분만실 앞에서 5시간을 기다렸다. 순이가 힘들어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것도 못해주는 내가 한심했다. 아이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났다. 순이 앞에서는 참았다. 또 참았습니다. 이 남자는 평생 참기만 했습니다. 눈물도 기쁨도 사랑도 전부 참고 삼켰습니다. 1991년 딸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1991년 8월 3일 딸이 태어났다. 순이를 닮아서 예쁘다. 재민이가 동생을 보고 웃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었다. 순이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이 안 나왔다. 말이 안 나왔다. 이 문장이 수첩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말하고 싶었는데 말이 안 나왔다. 고맙다고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사랑한다고 하고 싶었는데 입이 안 떨어졌다. 순희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표현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말로 꺼내는 법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1992년 순희 씨의 생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992년 11월 15일 오늘 순이 생일이다. 퇴근하고 케이크 사러 갔는데 가게가 문을 닫았다. 빈손으로 집에 갔다. 순이가 아무 말 안 했다. 그게 더 미안했다. 내년에는 꼭 챙겨야지. 순희 씨는 그 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생일날 남편이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밥 먹고 TV 보다 잤습니다. 순이는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 몰래 화장실에 숨어서 나는 생일에 케이크 하나 받아본 적이 없네. 그런데 이 사람도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말을 못했을 뿐. 2001년 수진이가 아팠던 해였습니다. 2001년 7월 8일 수진이가 고열로 쓰러졌다. 순이가 혼자 병원에 데려갔다. 나는 회사에 있었다. 중요한 회의라서 못 갔다. 밤에 집에 가니까 순이가 울고 있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수진이 괜찮아. 밖에 못했다. 한심하다. 나는. 순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수진이가 40도 넘는 열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순이는 혼자서 아이를 업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들어온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수진이 방만 들여다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이는 그날 이 결혼을 후회했습니다. 나 혼자 애 키우는 거랑 뭐가 다르지. 그런데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심하다 나는. 이 남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심하다는 것을,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것을, 그런데 말로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2010년 결혼 25주년 기록이 있었습니다. 2010년 9월 8일 결혼 25주년이다. 뭔가 해주고 싶었다. 꽃이라도 사갈까? 반지라도 사줄까? 고민하다 그냥 퇴근했다. 순이 표정이 안 좋았다. 당연하지. 25년인데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순희 씨는 그의 결혼기념일을 기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뭔가 다르겠지 기대했습니다. 25년이니까, 은혼식이니까. 하지만 남편은 평소와 똑같이 밥 먹고 출근했습니다. 저녁에도 아무 말 없이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그날 밤 거실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25년이 뭐라고, 이 사람한테 나는 뭐라고. 2015년의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5년 3월 20일. 요즘 순이가 나한테 말을 안 한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물어보고 싶은데 무섭다. 내가 뭘 잘못했어 하면 순이가 더 화낼 것 같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순희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해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30년치 서운함이 쌓여서 말 한마디 하기도 싫었습니다. 남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요? 다 잘못했어요. 말 안 하는 것, 표현 안 하는 것, 내 마음 몰라주는 것, 전부 다요. 그런데 이 사람도 나름대로 힘들었던 것입니다. 물어보고 싶었는데 무서웠다는 것,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았다는 것, 그 어설픈 판단이 30년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된 해였습니다. 2020년 4월 10일. 순이가 여행 가자고 했다. 속초 다시 가보고 싶다고. 신혼여행 때 갔던 데라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했다. 순이가 아무 말 안 했다. 실망한 것 같았다. 코로나 끝나면 꼭 데려가야지. 속초, 신혼여행. 그 단어들이 다시 나왔습니다. 순희 씨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봄, 코로나로 집에만 있던 시절, 답답해서 여행 가자고 했습니다. 속초, 신혼여행 때 갔던 그 바다, 다시 가보고 싶다고. 남편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고. 순이는 또 서운했습니다. 핑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랑 여행 가기 싫은 거라고. 그런데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꼭 데려가야지. 순희 씨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2024년 가장 최근의 기록. 2024년 9월 1일. 결혼 40주년이 한 달 남았다. 순이한테 뭔가 해주고 싶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해줬다. 미안하다. 올해는 다르게 해야겠다. 다음 페이지. 2024년 9월 5일. 해피투어 여행사 윤미경 실장한테 연락했다. 회사 후배가 소개해줬다. 속초 2박 3일 여행 알아봐 달라고 했다. 순이가 신혼여행 때 좋아했던 그곳. 서프라이즈로 하고 싶다. 들키면 안 된다. 순희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윤미경, 여행사 실장, 바람 피우는 상대가 아니라 여행을 예약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손에 힘이 풀려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프라이즈, 이 무뚝뚝한 남자가 난생 처음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준 것이 미안해서. 그런데 자신은 이 남자를 의심했습니다.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했습니다. 미행까지 했습니다.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미안해. 순희 씨는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한 장 더 남아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8일. 결혼기념일. 아침에 또 아무 말 못했다. 순이 표정이 안 좋아 보였다.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번에는 꼭 말할 거다. 40년 동안 못한 말. 사랑한다고. 순희 씨는 수첩을 가슴에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0년. 이 남자는 40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못했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첩에 적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40년치 마음을. 바보야. 이 바보야. 그냥 말하면 되잖아. 왜 여기다 쓰고 있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종수는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종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첩, 40년 동안 숨겨온 그 수첩을 아내가 들고 있었습니다. 그거 어디서? 당신, 이게 다 뭐야?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숨기는 것 없이 진심을 담아 그리고 이 밤 40년간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마침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서재 문 앞에 종수가 서 있었습니다. 굳은 얼굴, 떨리는 눈동자,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들통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수첩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거 어디서 봤어? 순희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오래 눈을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 이게 다 뭐야? 종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재 안으로 들어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평생 꼿꼿하게만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은행에서 35년, 지점장까지 올라간 남자, 후배들에게 고개 숙인 적 없고 누구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인 적 없는 남자, 그런 남자가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는데 목이 막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순희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희야, 이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 못해서. 그 한마디에 순희 씨의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40년을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듣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던 말, 포기했던 말, 종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5년 인생에서 아내 앞에서 우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어.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남의 촌놈이 뭘 알았겠어. 종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경남 남해 산골 마을의 가난한 농가. 그의 아버지도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 그게 남자가 할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았어. 말 안 해도 알겠지. 내가 이 가족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그러면 알겠지. 종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근데 몰랐어. 네가. 순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몰랐어. 진짜 몰랐어. 당신이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38년 동안 확신이 없었어. 순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8년치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혼기념일 한 번 안 챙기고 생일에 케이크 한 번 없고 수진이 아팠을 때 병원에도 안 왔잖아. 종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 말이 다 맞았습니다. 나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같이 사는데 혼자인 것 같았어. 당신 옆에 있는데 늘 혼자였어. 거실의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시간, 40년의 세월이 이 순간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종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어진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아, 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나는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 종수는 수첩을 가리켰습니다. 아내의 가슴에 안겨있는 그 낡은 수첩을. 그래서 거기다 썼어. 말로 못하니까 니한테 하고 싶은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종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40년 동안 당신밖에 없었어. 단 한 번도 다른 여자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냥 말을 못했을 뿐이야. 순희 씨는 수첩을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젖은 눈으로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1992년 내 생일에 케이크 못 사와서 미안하다고. 그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매년 미안하다고 썼더라. 순희 씨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됐잖아. 케이크 없어도 괜찮았어. 그 말 한마디만 들었으면. 순희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종수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 그 쉬운 말을 왜 못했을까?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다 울고 있었습니다. 60대 노부부가 서재 바닥에 마주 앉아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나도 미안해. 종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을 의심했어. 바람 피우는 줄 알았어. 윤미경,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순희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38년을 함께 산 남편을 그렇게 쉽게 의심한 자신이. 통장도 확인하고 문자도 몰래 봤어. 오늘은 미행까지 했어. 종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행이라는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여행사에서 당신 봤어. 그 여자랑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나한테는 한 번도 안 웃으면서 다른 여자한테 웃고 있으니까. 순희 씨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이혼하려고 했어. 증거 찾으려고 서랍 뒤졌어. 그러다 이 수첩을. 순희 씨는 수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담긴 수첩. 남편의 진심이 담긴 수첩.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아니, 알았어야 하는데. 38년인데 난 왜 몰랐을까? 종수는 아무 말 없이 아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 거칠고 투박한 손, 은행에서 35년 동안 서류를 넘기던 손, 아이들을 위해 새벽부터 출근하던 손. 순희 씨는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손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순이야. 응, 앞으로는 말할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로 할게. 순희 씨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늦었지? 응, 많이 늦었어. 그래도 될까? 순희 씨는 대답 대신 남편에게 안겼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먼저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종수는 어색하게 아내의 등을 감쌌습니다. 포옹하는 방법도 서툴렀습니다. 팔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어깨 위에 얹었다가 등으로 내렸다가.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았습니다. 이 사람의 진심을 알았으니까. 바보야, 이 바보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아는 채 울었습니다. 40년의 오해가 눈물과 함께 녹아내렸습니다. 새벽 3시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순희 씨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평소처럼 남편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것도 함께 두 잔의 찻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종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속초 여행. 알게 됐네. 응, 다 봤어. 서프라이즈 하려고 했는데. 바보야, 그런 거 안 해도 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무거운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편안한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뭐가? 속초 기억하고 있어줘서 내가 가고 싶다고 했던 거. 종수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 기억하지. 다. 네가 한 말. 다 기억해. 순희 씨는 문득 자녀들 생각이 났습니다. 수진에게 했던 말.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것 같다고. 이혼하려 한다고. 수진이한테 전화해야겠다. 왜? 순희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내가 수진이한테 말했어. 당신 다른 여자 만난다고. 이혼할 것 같다고. 종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녀들이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재민이도 아나? 아마 수진이가 말했을 거야. 종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말을 안 했으니까 오해받을 만했습니다. 지금 전화해. 새벽인데 괜찮아. 알려줘야지. 아니라고. 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3시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잠에서 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수진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아니야. 울긴. 순희 씨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아빠를 오해한 거야. 그 여자와 바람 피우는 거 아니었어. 뭐? 무슨 소리야? 여행사 직원이었어. 아빠가 나 속초 데려가려고 준비한 거였어. 결혼 40주년 서프라이즈. 진짜? 아빠가? 응. 엄마가 잘못 알았어. 아빠한테 미안해. 전화 너머로 수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순희 씨도 따라 울었습니다. 오빠한테도 말해줘. 아빠 오해하지 말라고. 응, 알았어. 내가 말할게. 엄마, 아빠 바꿔봐. 순희 씨는 남편에게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종수는 어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아빠, 미안해. 오해해서 미안해. 됐다. 괜찮아. 아빠도. 엄마한테 잘해. 종수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럴게. 전화를 끊고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응? 속초. 아직 예약 취소 안 했어. 다음 주에 갈래? 순희 씨는 웃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갈게. 그래. 종수도 웃었습니다. 어색하고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 40년 만에 아내 앞에서 짓는 제대로 된 미소였습니다. 새벽 5시 두 사람은 거실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신혼여행 때도 이렇게 나란히 서서 해돋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속초의 그 바다에서 그때는 할 말이 많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곳에 가려 합니다. 이번에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이야, 응, 사랑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40년의 무게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수천 번 하고 싶었지만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 순희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알지? 나도 당신밖에 없었어.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어깨를 맞댄 채로 40년 만에 같은 곳을 바라보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속초로 향합니다. 40년 전 약속했던 그 바다로 두 번째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11월 첫째 주 토요일, 이른 아침, 용인집을 나선 은색 승용차 한 대가 영동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종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순이 40년 전 낡은 포니 승용차를 타고 같은 길을 달렸던 두 사람이 다시 그 길 위에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남진의 님과 함께 40년 전 신혼여행 때 카세트 테이프로 듣던 바로 그 노래. 순희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따라 불렀습니다. 종수는 아무 말 없이 운전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 그때도 틀었었지. 응, 네가 좋아했잖아. 기억하네. 기억하지.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특별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휴게소에서 뭘 먹을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하지만 그 평범한 대화가 두 사람에게는 특별했습니다. 40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것들, 이제야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가웠습니다. 11월의 동해, 여름의 북적임은 사라지고 고요한 풍경만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래사장을 밟는 발소리, 멀리서 갈매기 우는 소리, 파도가 밀려왔다 빠지는 소리, 순희 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과 같은 바다. 하지만 그때와는 다른 마음으로. 여기야, 그때 그 자리. 종수도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25살의 신부와 28살의 신랑이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순이는 파도가 예쁘다고 했습니다. 종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고 싶었던 말, 네가 더 예뻐. 수첩에는 적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 순이야. 응? 그때 바다보다 네가 더 예뻤어. 순희 씨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란 눈, 그리고 천천히 번지는 미소. 지금 와서 그런 말하면 어떡해. 40년 늦었지. 많이 늦었지. 하지만 두 사람 다 웃고 있었습니다. 늦었어도 괜찮았습니다.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예약해둔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 40년 전 묵었던 여관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만 바다는 그대로였습니다. 순희 씨가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종수가 뒤따라 나와 아내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당신, 응. 우리 왜 이제야 이렇게 됐을까? 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희 씨도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됐어. 이제 그 말 그만해. 그래도 미안하면 앞으로 잘하면 되지. 종수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62세의 아내.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에는 흰 것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40년 전 그 여자가 보였습니다. 백화점에서 처음 본 22살의 여자. 웃는 얼굴이 예뻤던 그 여자. 순이야. 왜? 아직도 예뻐. 순희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웃으면서 우는 얼굴. 에이, 거짓말. 진짜야.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종수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지도와 펜이었습니다. 순이야. 이리 와봐. 순희 씨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종수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대한민국 전도, 우리 여행 다니자. 여행, 응. 사계절마다 한 번씩. 종수가 펜을 들었습니다. 지도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봄에는 제주도 유채꽃 필 때, 여름에는 부산 해운대, 가을에는 경주 단풍 보러. 겨울에는 다시 속초? 응. 여기 좋잖아. 순희 씨는 지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그린 동그라미들, 제주도, 부산, 경주, 속초. 40년 동안 가지 못했던 곳들, 앞으로 함께 갈 곳들. 당신이 이런 계획 세우는 거 처음 보네. 당신이랑 이제부터 할 거야. 순희 씨는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지도 위에 하나를 더 그렸습니다. 강원도 정선. 여기도 가보자. 기차 타고. 그래. 거기도 가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지도 위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40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대화가 이 밤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두 사람은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40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해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1월의 새벽,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종수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내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당신 추워. 괜찮아. 그 작은 행동이 순희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이런 작은 것들을 원했습니다.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수평선 위로 붉은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바다 위로 세상을 붉게 물들이며 40년 전 같은 자리에서 해돋이를 보았습니다. 그때 순이는 물었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종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종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순이야. 응, 그때 네가 물었잖아.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냐고. 순희 씨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질문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때 대답 못했는데. 종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가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해줄게. 늦었지만 지금부터. 순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다바람에 눈물이 말랐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바보야, 이미 행복했어. 힘들었어도 당신이랑 사는 게 싫진 않았어. 그냥 외로웠을 뿐이야. 이제는 안 외롭게 해줄게. 약속해? 약속. 두 사람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 세월의 흔적이 남은 손, 하지만 따뜻한 손, 40년의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습니다. 오해도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했을 뿐, 표현하지 못했을 뿐, 사라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해 겨울 다시 속초를 찾았습니다. 눈 내리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다음해 봄 제주도에 갔습니다. 유채꽃밭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부산, 가을에는 경주, 계절마다 함께 떠났습니다. 종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잘 잤어? 물었습니다. 저녁마다 밥 맛있다 말했습니다. 기념일에는 꽃을 샀습니다. 순희 씨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남편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어느 날 딸 수진이 물었습니다. 요즘 부모님이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순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 아들 재민도 아버지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명절에 모이면 더 이상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손주들과 놀아주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서툴지만 사위 정호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많이 달라지셨어요. 종수는 대답 대신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순희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것은 4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사랑한다 말하지 못한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오해로 받아들인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40년의 세월, 쌓인 오해, 숨겨진 진심,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온 고백.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랑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무리 마음이 깊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속초 해변 노부부가 우리 나란히 어디까지 걷고 가는 있습니다. 거예요? 손을 글쎄요, 잡고 가다가 멈추는 천천히 데까지요. 파도가 밀려옵니다. 갈매기가 옵니다. 우리 두 어디까지 사람의 가는 거예요? 발자국이 글쎄요, 모래 위에 가다가 멈추는 나란히 데까지요. 찍힙니다. 40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모든 어디까지 날들, 가는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은 글쎄요, 가다가 멈추는 함께 데까지요. 걸어갑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 한켠이 뭉클해지셨다면,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셨다면, 저희가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잘 전해진 것 같습니다. 이 안녕하세요. 영상이 마음에 오늘도 드셨다면 아름다운 인생 좋아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여러분의 그 알림 작은 먼저 손길이 부탁드려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